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활절 잘 보내셨나요? 벌써 한 주가 지났네요. 네. 변호사님, 오늘은 우리가 비즈니스 구매 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비즈니스를 구매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미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경우가 있는데 네. 비즈니스 사실 때 제일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린다면 리스하고 네. 과연 매출이 셀러가 얘기한 만큼 매출이 있느냐가 이제 확인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자면 이제 비즈니스 구매하는 게 우리가 그냥 돈을 내고 어떤 비즈니스 사는 것보다는 이 관계를 좀 부부가 결혼을 하듯이 네. 이 내 비즈니스가 이 돈을 내고 산다면 이거와 결혼을 하는 거와 똑같다 하는 네. 거죠. 일단 결혼하면 물을 수가 없고 네. 또 나중에 또 이혼하려면 무진장 힘들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걸 간단하게 셀러의 말만 듣고 또는 서류를 검토하지 않고 그냥 구매한다는 거는 네. 자폭하는 그런 거와 똑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신중한 만큼 정말 이 비즈니스 구매도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가끔 제 손님이 오셔서 이 비즈니스 구매해도 괜찮냐 이런 말씀을 하고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비즈니스는 전혀 사면 안 된다. 여러 조항이 지금 맞는 게 아니고 하시면 큰 손해를 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또 구매하시고 싶은 사람은 네. 우리가 남녀가 연애하고 사랑에 빠진 것 같이 네. 완전히 홀딱 넘어가서 그것만 자꾸 생각나고. 그렇죠. 네.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된다 하는데도 가서 결혼을 하고 나중에 와서 네. 몇 년에 또 찾아와서 사지 말는데 샀다, 후회스럽다. 왜 나 안 말렸어? 그렇죠. 이런 거군요. 네, 그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네. 우리가 또 비즈니스를 구매하는데 작은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민생활을 하면서 많은 돈을 세이브해서 열심히 해서 세이브하셔서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전부를 털어넣는 건데. 그럼요. 어떤 네. 경우는 그 비즈니스를 수십만 불 주고 샀는데 네. 그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날리고 몇 년에 손터고 나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비즈니스를 제대로 알아보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오늘 어떤 부분, 보통 우리가 비즈니스 구매한다 하면은 꼭 매상 채권만 머릿속에 막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 변호사님하고 같이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리스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을 봐야 할까요, 변호사님? 그렇죠. 이제 현재 예를 들어서 이제 이미 셀러가 운영하는 비즈니스 구매를 한다고 한다면 네. 그 리스 계약서가 지금 셀러가 갖고 있는 리스 계약서가 어떤 조건인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무리 제가 손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예를 이 비즈니스 자체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매달 2만 불씩 남는 비즈니스라고 하더라도, 즉 말하자면 황금을 낳는 비즈니스라 하더라도 네. 리스 조건이 안 좋으면 사시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예를 들자면 예전에 제 손님들 얘기를 말씀을 드린다면 정말 좋은 비즈니스인데 그 리스 조항에 어떤 조항이 있냐면 건물주가 원하면 리스 파기를 원하면 네. 90일 통보를 주면 이 테넌트는 이사를 나가셔야 되는 이런 조항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내가 이제 비즈니스 구매한 다음에 나중에 팔 때에 건물 주인한테 이제 바이어가 이제 왔으니까 내가 이제 바이어한테 이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팔고 원한다 하고 남은 리스를 바이어한테 어사인 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네. 거기에 어떤 조항들이 있냐면 새로운 바이어가 나타나서 현재 주인이 리스를 건물주한테 리스 어사이먼트 허락을 받으려고 하면 건물주가 만약에 이 비즈니스 건물주가 아니라 이 비즈니스 구매한 사람이 현재 네. 셀러가 구매한 가격이 50만 불에 샀고 지금 파는 가격이 100만 불이라고 한다면 네. 그 50만 불의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50만 불의 수익은 건물주인한테 줘야지만 리스가 어사인 된다, 이런 조항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나요? 그럼요. 예.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막 사인하신 분들이 애로상을 먹고, 그래서 사실은 그 리스가 비즈니스의 전체라고 매상하고 상관이 없이 네. 아무리 매상이 좋다 하더라도 리스가 안 좋으면
구매를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네. 비즈니스 구매하시기 전에 꼭 리스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구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조항은 좀 쇼킹한데요. 어떻게 쇼킹하죠. 이렇게 생각도 못했던. 또 쇼킹한 말씀을 드릴까요? 네네. 하나 더 해주세요. 네, 예를 들자면 제 손님 중에 정말 비즈니스 너무 잘 돼서 리스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니까 네. 지금 그 셀러가 이분한테 리스가 지금 현재로 3년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10년 옵션이 있다. 네. 옵션이라는 게 이제 리스가 끝나면 리스를 연장할 수 있는 연장할 수 권한이 있는.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옵션은 항상 테넌트가 혼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네. 건물주인한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이. 네. 그래서 이제 셀러의 말을 그대로 믿고 이 바이어 제 손님이었죠. 네. 바이어가 이걸 샀습니다. 비즈니스를. 네. 그리고 잘하고 3년이 됐는데 건물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옵션이 있다고 분명히 서류도 받고 건물 전 주인도 옵션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왜 나보고 나가려고 하느냐. 네. 그런데 그 조항이 옵션이 있긴 있었는데 그 옵션은 셀러한테만 있었지 바이어하는 사람은 옵션이 캔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너십이 셀러 전번에 비즈니스 나한테 판 사람은 네. 그분한테는 옵션이 10년짜리가 있었지만 만약에 리스가 어사인이 돼서 새로운 바이어가 샀을 경우에는 네. 그 옵션 자체가 무효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걸 안 읽으신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그분은 사실 많은 돈을 비즈니스 3년 샀는데 네. 3년 만에 선택하고 나오신 분도 있어요. 너무 억울하시겠네요. 억울하시죠.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비즈니스를 구매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매출도 아니고 매상도 아니고 네. 리스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스 어사인먼트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매매를 하게 되면 계약을 하고 에스크로를 오픈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리스 어사이먼트라는 거는 지금 현재의 셀러가 갖고 있는 리스를 네. 새로운 바이어한테 건물주의 허락을 받고 넘기는 게 이제 우리가 리스 어사이먼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리스 어사이먼트가 어떻게 되냐면 에스크로를 오픈하고 에스크로 끝나기 전에 리스 어사인 그 건물주인이 리스를 어사인해도 좋다는 허락을 주는 사인 그러니까 컨센트 폼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사인해서 리스를 어사인해도 좋다 허락을 바꿔서 쌍방이 다 사인을 하죠. 셀러도 네. 사인하고 바이어도 리스를 내가 떠맡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주인한테 또 사인을 다 받아서 계약이 성사가 된 거죠. 네.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해놨는데 비즈니스 매매에 문제가 생겨서 리스가 이렇게 매매가 캔슬이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바이어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사지도 않았는데 리스를 떠맡은 입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돈을 만약에 현재 셀러가 팔지는 않았으니까 계속 운영하다 돈을 못 낼 경우에 네. 바이어는 자기가 사지도 않은 리스에 대한 렌트 못 낸 거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질문하신 거에 대한 대답은 네. 에스크로가 끝나기 바로 전에 리스 컨센트 폼을 사인을 바이어가 그러니까 미리 건물주인한테 리스를 어사인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는 거는 미리 받아놓되 네. 바이어가 사인은 에스크로 끝날 때 사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네. 그 에스크로 끝나기 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그렇죠. 때 그것으로부터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네. 그런 말씀이신 네네. 것 같습니다. 매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매출 부분에서 가장 흔히 할 수 있는 실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되게 당연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네. 셀러가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트로 네. 네트라는 얘기는 우리 매상 전체에서 모든 비용을 다 제하고 네. 순수 이익을 내가 가져가는 걸 우리가 네트 프로핏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넷 프로핏이 셀러가 2만 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에스코 끝나고 보니까 2만 불이 아니라 뭐 8천 불뿐이 안 된다. 사기 당했다 이러고 저한테 찾아오신 분들이 많아요. 네. 소송도 여러 번 제가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매출에 대한 확인을 그러니까 셀러가 얘기하는 것만 무조건 믿지 말고 네. 또는 셀러가 보통 이런 분들이 있어요. 비즈니스를 팔면서 사실 내가 세금을 적게 보고하기 위해서 매상을 손으로 매일 적어놨다. 네. 서류는 없다. 그렇지만은 현찰을 받는 것도 있고 뭐 이래갖고 내가 매상을 이렇게 노트에다가 뭐 어느 날 얼마 해갖고 쭉 적은 거를 소위 장부네요. 장부죠. 네, 네. 장부인데 그거를 보고 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얼마큼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전적으로 이렇게 셀러의 말을 믿지 말고 바이어로서 본인이 확인해야 될 건 확인을 해야 된다. 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중에 소송을 했을 때 네. 매상이 틀린다고 해서 바이어가 셀러 소송을 했을 때 소송 가면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바이어로서 본인이 확인해야 될 건 뭘 했느냐. 일방적으로 셀러 말만 믿고 샀다고 하면 네. 그 바이어가 굉장히 소송에서 이기기 힘듭니다.
본인이 대할 어떤 의무, 네. 매상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는 거를 안 했다고 한다면 네. 예를 들어서 배심원 재판에 간다면 배심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바이어는 본인이 해야 될 매상 체크나 이런 걸 하나도 안 하고 이제 와서 소송해서 이런 소송을 함으로써 우리들도 여기 나와서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 배심원 재판일 경우 굉장히 불리한 그런 판결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상을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렇다면 그런 장부, 핸드라이팅으로 했던 수기로 쓴 그런 장부 같은 게 있다라는 걸 알았을 때 그거를 뭐 증거 자료로 이렇게 딱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내가 이런 거를 확인을 했다. 그런데 이게 맞지 않는다. 뭐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맞지 않는다고 그 하나로만 얘기할 수는 없겠죠. 네. 왜냐하면 셀러 입장에서는 내가 판단하면 저 사람이 운영을 못해서 저렇다. 또는 뭐 경제가 나빠져서 이렇다. 뭐 이런 핑계를 댈 수 있으니까 네. 저 사람이 한 게 사기였다는 걸 증명을 하려고 하면 쉽지는 않은 거죠. 왜냐하면 사기라는 거는 네. 사기가 성립이 되려고 하면 계약을 맺을 당시에 처음서부터 셀러가 네. 사기를 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네. 사람이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증명하기가 어렵죠. 네. 네. 하나님만 아시고 또는 그렇죠.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갖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를 문제가 생겨서 소송한다는 거는 많은 돈이 들고 네. 또 돈이 들어도 이긴다는 개런티가 없기 때문에 심증은 이때 물증이 그렇죠.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본인이 해야 될 확인은 꼭 하고 네. 속지 마시고 네. 하셔야 된다. 그냥 막연한 기대 혹은 뭐 내가 하면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거 말고 그런 얘기 너무 많이 하세요. 네, 내가 하면 왠지 더 잘 될 것 같고 맞아요. 네, 이런 기대 말고 네. 정말 현실적인 맞습니다. 정말 꼼꼼한 체크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면 잘 된다는 얘기는 네.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현재 셀러가 본인은 전혀 운영을 안 하고 네. 직원들한테 맡겨서 내가 하면 훨씬 더 잘 된다는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럼 제가 뭐로다 본인 자신 하느냐. 네. 그 셀러조차도 나름대로 안 해봤겠느냐. 네. 그래서 지금 본인이 셀러보다 잘한다는 그런 자신감은 착각일 가능성이 많다. 네. 본인이 정말 프로가 아닌 이상 물론 개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리콜스 같은 거 안 되는 걸 사서 네. 한 1년 만에 운영해서 몇 배를 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네. 예를 들자면 가끔. 네. 그런데 본인이 그런 엑스퍼트가 아니라고 한다면 본인이 그 비즈니스 사서 전 셀러보다 잘하려고 잘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갖는 거는 네. 좀 착각일 거고 그렇게 되면 저 입장에서는 본인을 보호해야 되는 변호사로서는 네. 무조건 하지 말아라. 네. 아니면 더 확인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보통 이런 경우는 첫 비즈니스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많습니다. 같아요. 생각보다. 네. 네. 그렇군요. 매출을 확인하는 현실적인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있죠. 네. 이제 매출을 확인하려고 하면 이제 손님들이 오면 제가 매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떤 식으로 매출을 확인해 봤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새는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우리가 돈을 지불할 때 옛날처럼 캐시 레지스터에서 현찰로 주고받지 않고 네. 보통 크레딧 카드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POS 시스템에서 전산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POS 시스템을 다 봐야 되고 그러면 일단 그 셀러 입장에서는 POS 시스템을 이용을 한다면 네. 매상을 없는 거를 막 자기네들 어떤 계획을 갖고 찍는 사람들도 있어요. 몇 달 전서부터. 그래요? 예. 네. 뭐 매상을 올리기 위해서 막 사람들 오라고 해서 그 매상을 막 POS 시스템에 올린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는 않지만 개중에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래서 매상을 위를 속인다고 한다면 어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매상이 예를 들어서 뭐 10만 불을 POS로 찍었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그 매상만 보시면 안 되고 그럼 지출이 뭐냐. 매상에 10만 불이 됐다 하더라도 네. 지출이 9만 5천 불이라고 한다면 5천 불 버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POS성을 매상을 확인하고 또 거기에 따른 지출들이 무엇들이 있는지 네. 예를 들어서 POS 시스템에 5만 불 찍고 익스펜스가 10,000불이라고 하면 4만 불 남는 비즈니스가 낫지 네. 10만 불 찍고 9만 불 익스펜스가 나가면 10,000불 남는 비즈니스는 별로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팔기 전에 매상을 올리기 위해서 막 대폭 할인을 해서 그럼요. 세일을 네, 해서 세일하죠. 네. 매상을 막 그럼요. 올려가지고 그럼요. 많은 것처럼 보이면 결국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상을 확인하는 방법은 POS에 찍힌 숫자들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지출이 뭔지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모든 비즈니스 하다 보면 재료를 사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재료 사는 서플라이들한테 물건을 얼마나치 구비했는지. 네. 왜냐하면 각 비즈니스마다 모양새가 다 다른 비즈니스이기는 식당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비즈니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재료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재료가 얼만큼 들어가면 말진이 얼마라는 거 계산이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직원들 봉급 빼고 뭐 이렇게 하면 그래서 매상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까 POS 시스템도 있고 익스펜스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그 서플라이들한테 물건을 얼만큼 재료를 얼만큼 샀는지 그 인보이스를 다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비즈니스 이제 은행 어카운트를 오픈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지난 3년치 돈이 얼마큼 입금됐는지 네. 그런 걸 또 확인할 수도 있겠죠. 네. 세금 보고도 확인하는 게 세금 보고도 확인하겠죠.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세금 보고는 내 보고를 다 안 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 보고는 적게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이유를 댈 수 있는데 네. 제가 한번 했던 케이스 중에 하나는 셀러가 처음부터 사기를 치기 위해서 네. 매상을 예를 들어서 10만 불 버는 거를 20만 불 번다고 세금 보고를 계속 한 사람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사람 미리 팔려고 세금 보고를 미리 많은 액수를 하고 네. 이게 진짜 세금 보고를 하고 제출을 하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세금 보고 하나 보고도 무조건 믿을 수는 없다.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들을 하시네요. 네, 그런 네. 경우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업체에 가서 혹은 그 스토어에 가서 매상 체크업을 할 수도 있나요? 그렇죠. 보통 이제 매상 체크업을 하는데 네. 이제 이렇게 하죠. 보통 이제 그 직원들이 내가 가게를 팔려는 걸 알기를 원하지는 않으니까 네. 밖에서만 봐라. 그래서 밖에서 몇 명이 들어가나 뭐 이런 거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고요. 네. 근데 그건 좀 한계적이죠. 네. 근데 그런 식으로 또 뭐 장난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예 네. 매상을 채권 못하게 하고 뭐 한 분이 들었는데 그분이 10불어치 샀는지 100불어치 샀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매상 채권을 거기서 예를 들어서 같이 레스토랑 그 자체 들어가서 뭐 매상 찍히는 것으로 계속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요구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네. 그건 또 셀러가 동의를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네. 지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점을 좀 확인을 해야 될까요? 지출 부분은 제일 이제 큰 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이제 그 재료하고 네. 직원 봉급들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직원 봉급,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재료산 인보이스를 다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직원이 몇 명이었는지, 네. 그다음에 페이롤이 얼마 나갔는지, 페이롤과 관련된 서류를 확인하는 게 좋겠죠. 네. 예,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비즈니스를 운영하려면 직원이 10명이 필요한데 네. 매매를 하기 위해서 직원을 확 줄이고 그냥 힘들지만 그 있는 예를 들어서 5명으로 그걸 막 운영해서 겨우겨우 해서 보기에 서류상으로는 네. 그러니까 매상이 더 넷 프로핏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셔서 예를 들어서 뭐 직원들 봉급이 얼마 나가는지 지금 직원을 충분히 쓰고 있는지 아니면 굉장히 빠듯하게 그 컨트롤 웨이지를 컨트롤하고 있는지 네. 이런 걸 또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생각보다 참 봐야 될 게 많네요,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네. 비즈니스 구매 시에 에스크로를 꼭 통과해야 하는지 사실 이 질문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좀 맞습니다. 함께 나눴던 네, 것 같은데요. 네. 다시 한번 예. 이 에스크로의 역할과 또 에스크로를 왜 꼭 통과를 해야 맞습니다. 되는지 통해야 예. 되는지도 예. 가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는 사람끼리 셀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가게를 이제 그만하려고 하는데 네. 장사도 괜찮고 하니까 당신이 사라. 그런데 그냥 뭐 건물주한테 알리고 싶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한테 알리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끼리 그냥 에스크로 없이 주거니 받거니 돈 주고 사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끔 저한테도 비즈니스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에스크로 없이 그냥 하는데 나보고 계약서를 작성해 줄 수 있냐 뭐 이렇게 연락 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에스크로 꼭 오픈해야 될 이유들이 있어요. 네. 첫 번째로는 에스크로를 오픈해야지만 제일 중요한 게 에스크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bulk sale notice라고 해서 네. 많이들한테 공포를 하는 거예요. 이 셀러가 지금 이 비즈니스 파니까 네. 이 셀러한테 어떤 클레임을 할 수 있는 돈 지불 안 된 거라든지 뭐 네. 여러 가지 클레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날까지 클레임을 해야 된다고 하고 퍼블릭에 공포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함으로써 바이어는 본인이 바이어가 그 비즈니스 산다고 명의 이전이 된 다음에 바이어로
제3자 그러니까 전 셀러에 어떤 채권 문제가 있는 사람이 돈을 달라고 하더라도 바이어는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에스크로 없이 그런 걸 했다고 한다면 예를 들자면 셀러가 자기 친구한테 차용 증서를 써주면서 10만 불 나 꿔줘 비즈니스를 담보로 해줄게 하고 서로 사인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담보를 걸거나 뭐 법적으로 한 건 하나도 없고 차용 증서만 하나 써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에스크로를 열건 뭐 하던 간에 에스크로 없이 한다고 하면 바이어가 오너가 된다면 바이어한테 와서 전 주인이 나한테 10만 불 꼬가고 차용료를 써줬기 때문에 네. 당신이 이제 새로운 주인이니까 나한테 지불해야 된다. 그 지불해야 됩니다. 네. 근데 에스크로 오픈하고 아까 얘기한 벌크셀이 노리스 한다고 하면 네. 그걸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또한 세금 문제가 밀린 게 있다면 네. 그것도 에스크로 통해야지만 세금이 정산이 될 거고 네. 그다음에 또 제3자의 어떤 클레임이 있다 하더라도 에스크로를 해야지만 그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에스크로는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에스크로를 통하는 것이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이어 입장에서는 절대적입니다. 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셀러가 실제로 매매 권한이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셀러가 개인 예를 들어서 뭐 제 이원석이 셀러로 돼 있다면 네. 오너로 돼 있다면 그냥 제가 사인해서 하면 되겠지만 많은 경우가 주식회사가 소유한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주식회사에 주인들이 몇 명인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바이어 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꼭 필요한 게 그 주식회사의 주주들로부터 이 비즈니스 팔아도 된다는 우리가 얘는 레졸루션이라고 해서 주주들의 미팅에서 말하자면 동의가 된 서류가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이 서류를 매매할 수 있는 서류를 사인할 수 있는 사람이 미스터 킴인지 미스터 팍인지 이런 거 어떤 데직네이션에서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주주들이 데직네이트 한 사람, 정한 사람이 사인할 수 있는지 하는 그런 주식회사에서 관련된 그런 서류들을 꼭 받아야지만 될 것을.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비즈니스에 전혀 참여 안 하고 그냥 돈만 투자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사일런트 파트너라고 해서 네. 돈만 투자하고 주주 소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전혀 운영하는데 신경 안 쓰고 파는지 안 파는지도 모르게 팔려면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제3자였던 그 전혀 몰라오고 있었던 3자의 클레임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corporate resolution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네. 네. 장비가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각 가게마다 또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는데 네. 그런 장비 상태 그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난달에 네. 이 장비 문제로 사실 분쟁이 있어서 중재 합의를 해서 합의가 된 경우가 있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뭐 아이스 머신, 워킹 쿨러 뭐 여러 가지 뭐 장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장비를 셀러가 얘기하는 방법 그대로 믿고 사서 나중에 보니까 전혀 아니더라. 고장도 많고 뭐 에어컨도 망가지고 사실은 제 손님 중에 한 분이 장비뿐만이 아니라 제가 네. 손님들한테 비즈니스 한다고 하면 뭐를 얘기하냐면 전문 컨트랙터를 데리고 가서 네. 전기가 문제가 없는지 에어컨 자체가 문제가 없는지 네. 어떤 제 손님 중에 하나는 들어가 보니까 플러밍이 밑에 다 막 박혀서 콘크리트 다 드러내고 한 3개월 동안 공사하고 돈 무진장 많이 든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러밍이라든지 그래서 컨트랙터를 다 데리고 와서 확인을 해야 되고 네. 에어컨디션도 항상 문제 있는 거다 에어컨들이거든요. 네. 에어컨도 그렇고 장비, fixture, 왜냐하면 쓰는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것도 꼭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구매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장비뿐만 아니라 건물 자체도 그렇죠. 인스펙션을 잘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또 비즈니스를 하려다 보면 어떤 비즈니스들은 또 라이센스가 꼭 있어야 되는 비즈니스들이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자면 네. 제 손님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네. 마켓을 샀어요. 근데 마켓에서 보면 이제 고기도 팔고 야채도 팔지 않습니까? 네. 그 전 주인이 셀러가 헬스 퍼밋이 없이 그동안 마켓을 몇 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네. 그 셀러조차도 자기가 헬스 퍼밋이 뭐 있는지 모르고 그냥 계속 운영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시에서 한 번도 인스펙션도 안 나고 셀러 퍼밋 없다고 뭐 지적받은 적이 없어서 팔아서 이 손님이 샀어요. 네. 근데 이 손님이 사서 이제 거기 좀 변경을 하려고 시에 가 보니까 거기 당신 헬스 퍼밋이 없으니까 마켓을 운영 못 한다. 네.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셀러도 몰랐기 때문에 셀러한테 어떤 클레임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바이어가 에스코가 끝나기 전에 시에 가서 뭐 헬스 퍼밋이 있는지 뭐 비즈니스 라이센스 이런 걸 다 확인하시고 네. 또 이왕 가신 김에 과연 여기에 경쟁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오는 건지 네. 셀러가 팔 때 무슨 어떤 문제가 있어서 파는 건지 뭐 이런 걸 시에 가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꼭 중요합니다. 네. 정말 오늘
너무 중요한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우리 변호사님께서 많이 알려주셨는데 그 밖에도 또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있죠. 확인해야 될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네. 시간 관계상 저희가 그러니까요. 다 다루지는 못할 것 네.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조언의 말씀 나눠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지금 오늘 뭐 그동안 말씀드린 것들 다 네. 확인하셔야 되겠지만 네.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뭐 변호사라서 이래서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한데 네. 이런 구매하시기 전에 처음에 계약서부터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네. 또 변호사뿐만 아니라 경험했던 회계사한테 어카운팅이나 이런 거 매출 관계 이런 걸 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구매를 하시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전문가가 괜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다 알 수 없는 이런 부분들. 오늘도 주신 조언의 말씀들 중에서 정말 오 이런 것까지라고 생각할 부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 네. 지금 시간이 조금 더 나왔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셀러가 비즈니스를 파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면서요. 저는 꼭 물어보라고 하죠. 네.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시원치 않으면 네. 정말 정신 차리고 더 확인을 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네, 있군요.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괜찮아 보이니까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이런 마음으로 사실 조급한 마음에 비즈니스를 더 서둘러서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콩깍지 씌우면 안 그렇죠. 됩니다. 맞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점검을 꼭 하시는 과정이 결국은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준비하시거나 고민 중이신 분들께 현실적인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내용 관련해서 상담 문의는 이원석 변호사님 사무실로 직접 연락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주제에 대해서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께 연락처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제 연락처는 714-634 네. 1234입니다. 네. 714-634-1234번, 714-634-1234번 이원석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은요 자세한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또 이런 문제들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 변호사님도 이게 변호사님만 생각하면은 좋은 일인데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사실 속상해요. 속상한 일이 사기된 사는 사람 많네요. 보면 정말 속상해요. 왜 네. 나한테 좀 물어보고 하지 이런 마음 때문에 정말 그러게요. 속상합니다. 네. 미리미리 연락해 보셔서 정말 네. 상담 받으시고 네.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절차를 밟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정보 함께 나눠주신 이원석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